네. 그래프까지 그려봤네요. 그래프는 사실 뭐, 그 A1, 그 그래프 상에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얘를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주석 처리는 파이썬에서는 이 샵 표시, 어, 샵, 샵으로 시작한 주석, 이거는 이제 이 줄은 컴퓨터가 읽지 않는 그런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관련 이런 주석을 많이 달아주는 게 나중에 내가 내 코드를 봐더라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매번 실행할 때마다 그래프가 나올 필요는 없겠죠. 방금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를 주석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축키로 다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슬래시 이거 있죠? 컴퓨터 상에 오른쪽 시프트 바로 왼쪽에 시프트 키 바로 왼쪽에 이 슬래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슬래시 하면 전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이썬이 이제 얘는 읽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봤으면 우리 단순 회기에서도 보셨지만 numPy, 어레이 형태로 다 바꿔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레이 형태로 x1, x2, y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x1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mp.array 해서 x1 넣어주도록 하고요. x2 데이터를 mp.array x2 그 다음 y 데이터를 mp 그 단순 선형획이랑 똑같습니다. 다를 바는 그냥 식이 추가가 되었다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A1 예측값을 0으로 기본 두겠습니다. A2 예측값도 0으로 두고요. 그리고 B 값도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1x, A2x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얘를 기본 초기화 0으로 이제 예측 값을 그냥 0으로 주는 거죠. 학습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지난번과 똑같이 0.05.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반복을 몇 번 했을 때 그 오차가 최저가 되는 값을 찾는 게 다르다는 거 지난번에 실습했었죠. 0.5로 해보고 이거를 뭐 5나 50으로 하면 당연히 값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적당한 값을 골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에포크라고 해서 반복 횟수죠. 2001번. 요거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반복 횟수는 뭐 1000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2000번도 작은 경우도 있고요. 10,000번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반복 횟수는 어, 코드에서 많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러닝 레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숫자를 바꿔가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in range 반복하는 거죠. 2001번 반복하겠다. 네, 2000까지 0부터 2000까지 2001번이 반복됩니다. 파이썬 문법 다 기억하시죠? 어, y 예측값 이거는 이제 예측값이죠. A1 곱하기 x1 데이터 더하기 A2 곱하기 x2 데이터 더하기 b. 네. 이거 공식이죠. 원래는
x 플러스 b였는데 x1 데이터, x2 데이터가 두 개 하나 독립 변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측값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는 실제 y 값에서 y 예측값을 빼주면 되겠죠. 실제 값에서 y 예측값을 빼주면 에러가 됩니다.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A1에 대해서 미분하고 A2에 대해서 미분하고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요거 GD기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보시면 여기서는 A에서 미분, B로 미분해서 A, B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2001번 조정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A1에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미분 마이너스 랭스 x1 데이터 1의 크기 분의 1.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지난번에 편미분 공식에서 온 겁니다. sum x1 데이터에 곱하기 에러 오차를 곱합니다. 네. A2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n분의 1이었죠. 1 len x2 데이터에 곱하기 sum이 이제 시그마죠. x2 데이터 곱하기 에러 b는 역시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len x1 데이터 수가 똑같기 때문에 뭐 숫자로 그냥 여기서는 쓰셔도 상관없지만 데이터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len이라는 리스트 어레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y 데이터에서 y 예측값을 뺀 그것을 합한 것이 b 조정값이 됩니다. 그러면 조정하기 위해서 기존 A1에 있었던 거에서 러닝 레이트와 A1 diff를 곱한 것을 빼서 조정을 해줍니다. A2도 마찬가지로 A2에 빼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A2 diff B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빼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B diff 해주면 이게 이제 이 세 개 줄에 의해서 여기서 계산된 값에 의한 경사하강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A1이 가장 오차가 작은 A1 그리고 가장 오차가 작은 A2까지 내려가고 가장 오차가 적은 B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출력해 보겠습니다. i를 100번마다 한 번씩 출력을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 에포크는 참 제가 뭘 눌렀는지 이렇게 되죠. 네, 에포크의 %f 이건 포매팅 방법 첫 번째 문자의 포매팅 방법이었죠. %를 써가지고 여기 실수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f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1은 1이라고 기울기 1이라고 A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A1은 %.04f
이거는 소수점 아래 네 자리까지 나타내는 실수형을 말합니다. 기울기는 기울기라고 하지 말고 A2죠. A2도 마찬가지로 %.04f 그리고 B값은 마찬가지로 .04f 그리고 (i) 에포크의 A1 그리고 A2 B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1, A2, B 값이 계속해서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됐을 때 2000번 반복하면 여기 20번 출력이 되겠죠. 20번 학습하는 동안 A1, A2, B가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0번일 때는 A1, A2, B값 이렇다가 조정이 들어가서 9.6368 그리고 16.0368 그리고 4.2789로 최소화되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공식이 9.6368x1 그리고 더하기 16.0368x2 더하기 4.2789라는 값을 찾아낸 겁니다. 네, 이 공식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오차가 작은 다중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공식이 나왔을 때는 그 새로운 값 스마트폰 사용량이 뭐 3.2시간이고 만약에 공부 시간이 3시간이라면 나는 점수가 몇 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여기서 조출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는 한 100번만 반복했을 때 바로 이 값으로 나와버렸네요. 코드가 잘못된 거는 안 보였는데, 네,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빨리 값을 찾아냈네요. 얘가. 네, 이렇게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멀티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PT로 보면 다중 선형 회귀에서 예시를 제가 든 예시가 아니라 다른 독립 변수가 3개다, 4개다, 5개다 라고 했을 때 코드를 조금만 수정을 하시면 당연히 모델을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작성을 하고 있는 이 소스를 샘플 기본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다른 샘플, 다른 예시 자료들에 한번 다 같이 투입을 계속 해보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코딩, 프로그래밍 이것은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키는 값만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값, 내가 생각하는 값을 한번 막 넣어서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셔서 계속 넣어보고 새로운 값 넣어보고 왜 이건 이럴까 왜 이건 이럴까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회기 중에서 로지스틱 회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형 회기를 했었죠. 이 위에까지는 선형 회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1차원에서 ax 플러스 b 그래서 점이 이렇게 찍힌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하나 긋는 거였습니다. 방금 한 거는 이제 3차원까지 해서
x, y, z 축으로 해서 ax1 1 플러스 a2 x2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공간상의 점이 이렇게 찍힐 수 있었죠. 네, 이거는 이제 리니어 선형회계라니까 이제 선을 그어서 하나를 결정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로지스틱 회기는 참과 거짓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성적 예시를 뒤에 할 텐데요. 어, 어,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 시험이 있죠. 그럴 때 막 운전면허 같은 운전면허를 한다. 근데 주행 연습 시간에 따라서 어, 0시간부터 5시간 하니까 불합격이더라. 6시간 이상은 합격이더라. 네,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나누는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떨어지고 붙고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로지스틱 회계를 사용을 합니다. 중요해요. 로지스틱 회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가 맞다 아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로지스틱 회계로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떠한 뭐 사진을 봤을 때 이것이 고양이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으면 그거는 로지스틱 회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몇 가지 더 들어보면요. 의료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생사, 네. 뭐 어떤 환자의 특성들이 뭐 하나가 아니겠죠. 나이, 성별, 뭐 사는 곳, 뭐 이전에 뭐 병력들, 뭐 6, 7, 뭐 엄청나게 많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은 수술을 하더라도 뭐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확률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기. 기본적으로는 로지스틱 회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또 다른 기술들이 등장을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로지스틱 회기가 참과 거짓 일단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로지스틱 회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예시 자료입니다. 예시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이수 시간 그리고 학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4시간짜리가 15주니까 강의가 60시간. 그 중에서 한 주는 과제를 했으니까 뭐 56시간, 총 56시간. 마지막 주가 또 과제로 뭐가 대체가 된다면 뭐 52시간. 맥시멈 52시간짜리 52개의 강의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강의 개수에서 뭐 성적이 뭐 A 플러스 B 플러스로 나눈다면 35시간 이상을 들으면 A 플러스더라. 이거는 뭐 예시 자료입니다. 40시간, 그 당연히 45, 50은 다 A 플러스겠죠. 그런데 30시간 밑으로 들은 사람은 뭐 B 이하로 들은 사람은 이제 B 플러스더라. 이런 식으로 이수시간별로 이런 학점을 분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것도 뭐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시간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나면 뭘로 바꿔봐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프로 바꿔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 생소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15, 20 이거는 0을 B 플러스로 본 거고요. 1을 A 플러스로 본 겁니다. 어쨌든 컴퓨터는 숫자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 또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5, 20, 25, 30은 지금 0점입니다. 네, 0 B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35부터는 A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니어 우리가 배웠던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 나누면 이렇게 뭔가 반을 나눈다는 의미로는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이 그래프는 이 점을 보시면 20시간 20개만 본 학생도 1점이 넘어버리죠. 1점이 넘을 필요도 없고 얘는 0 아니면 1로만 구분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을 그었을 때 뭔가 이 두 개를 구분짓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까요? 이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그래프는 아마도 아이고 왜 이렇게 굵죠? 네, 굵기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두께를 얇게 해서 이 그래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는, 자, 이렇게 가다가 0000으로 가다가 여기서 꺾어져서 이런 식으로 뭔가 S자 모양의 조금 휘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가장 적합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알고 있나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S자 모양과 비슷한 이런 그래프는 학창 시절에 저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는 밑에 보이는 거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머신러닝에서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불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 렐로 함수, 탄젠트 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로지스틱 회계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공식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그래프 모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만 보면 아까 제가 데이터들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그래프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가 0하고 1 값을 보통 나타내면서 이렇게 S자 모양을 그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 함수 모양입니다. 네, 함수 모양,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불리는 건데요. 함수식을 보면 기본 시그모이드식이 이거예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 네, 이 2는 자연상수죠.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정해진 값입니다. 얘가 2.7 이렇게 가죠 아마. 그래서 얘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x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바뀝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x를 우리가 그냥 하나의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아까 본 것처럼 ax 플러스 b 이것처럼 우리 실제 데이터에 뭔가 독립 변수에 어떠한 값을 더하고 빼서 곱하고 더해서 실제 예측 값을 찾아내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그냥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식처럼 여기 ax 플러스 b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x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해진 수, 이도 자연상수 정해졌고 얘도 정해졌기 때문에 얘의 a 값과 b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a 값이 바뀜에 따라서 b 값의 바뀜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a 값이 따라서 바뀌는데요. a 값이 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 여기서 구분되는 기울기가 커집니다. A 값이 작으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A 값이 작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A 값이 크면 이렇게 기울기가 큽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A 값이 크면 이 두 개의 구분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렇죠. 여기가 0, 0, B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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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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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뿔이라면 이렇게 구분되는 것보다는 이 기울기가 크게 구분되는 것이 좋은 함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는요, B 값에 따라서 B 값이 크거나 작거나 이 부호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될 건데요. B 값이 크면 이 왼쪽, 그러니까 X축으로 이동되고 Y축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B 값이 정확해야지 여기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지금 실제값이 0이죠. 얘는 실제값이 0이에요. 그런데 B 값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어 버리면 얘는 실제값이 지금 0이지만 예측값이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에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B 값도 정확하게 값을 도출을 해야지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A 값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B 값도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B 값이 조금만 어긋나면 설명이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네. 이해하셨나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뭐 공식 외우는 것도 뭐 어렵지는 않겠지만 공식까지는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로지스틱 회귀를 설명하기 위해서 0과 1로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다. 가장 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함수가 물론 존재합니다.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는 다른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당연히 로지스틱 회계에서도 선형 회계처럼 오차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오차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3차 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